본론은 본론은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입니다. 냉철한 사랑이 곧 조직론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사랑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직을 설계하는 일이다. 조직을 설계 잘 하도록 정치인들을 밀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냉철한 사랑은 조직론적 사랑인데, 우리가 인사조직론이란 무엇인가를 시험방송 5번을 걸쳐서 계속 해왔으니까 그 맥락으로 같이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한데 기능적으로 불평등하니 이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상명령이 있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Just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인사론의 문제고 자기 인식의 문제니까, 조직론은 너 자신이 되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하면 됩니다. 환경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조직 설계론이 없기 때문에 환경 조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된다는 건지 모릅니다. 왜? 조직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론은 인성론만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론에서는 인성론도 있지만 인성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추기경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또 무슨 대주교나 주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품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무능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은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무능하다고 수도 없이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해왔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은 거죠. 물론 그건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나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거든요. 김건희도 똑같습니다. 한동훈이도 똑같고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국가 운영에 비전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없다고요. 오로지 자기 이익,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뭔가 움직인다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야 뭐 당연하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 이렇게 쭉 켜놓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켜놓지 않은 점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제가 신나서 떠들으라고 이걸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도록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거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라는 유명한 독일의 문학평론가인데, 폴란드계 유태인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엄청난 문학평론을 통해서 문학평론계의 제왕이다, 이런 별명을 듣는 사람이었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호감을 열정을 의존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는 한 개인을 도취 상태로 몰입시키면서 때로는 당사자, 즉 사랑에 빠진 자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제한한다. 그렇죠?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제한된다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죠. 저도 사실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나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글을 쓰도록, 왜 독일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김나지움을 조금 다니다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계속 쓰도록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국어로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능력, 그것은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다.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글을 쓰도록 요구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사랑은 아픔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사랑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아픔이라. 사랑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것이 이성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이게 이성적 사랑이죠. 조직론적 사랑이죠. 냉철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사조직론을 뒤바꿔서 조직인사론이란 무엇인가로 보겠습니다. 조직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조직에서 태어나고 조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은 조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조직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되는 건 한 18년, 20년 동안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온전한 성인으로서 대접받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직인사론이 나타나는 것인데 똑같은 겁니다. 앞에 조직을 먼저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직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죠. 구조는 나누어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분권화시킨 것을 구조라고 합니다. 요소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이 분권화된 거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나누어져 있는 요소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도록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소통 시스템, 급여 보상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수직적 구조도 있고 수평적 구조도 있는데 어떻게 구조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도망가지 않고 요소들이 다 같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프로세스가 생겨요. 일하는 프로세스죠. 그 일하는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쭉 보면 돼요. 구조와 시스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얘네들은 생산성이 높겠다 낮겠다, 창의성이 높겠다 낮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그 조직 구성원 사람이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을 구속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론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구조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잘 분석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30분 정도 지났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요 정도로 앞으로 할 얘기가 무궁무진히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인사론이란 무엇인가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난 시간에 좀 끝났죠. 그래서 다시 요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직인사론. 직무론이 있고 이제 그 조직론이 있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각각의 직무에 어떤 성과 책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에는 어떤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그 직무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무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직무를 맡은 직무 담당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에는 어떤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는 직무인지를 규명해 줘야 돼요. 그것이 어카운터빌리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과 책임 모형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어떤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있나요? 대통령 직무 담당자로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도 모르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독일은 헌법에 연방 총리가 어떤 직무를 그러니까 총리란 직무를 맡았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직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존재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직무 분석이에요. 직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직무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국내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무엇인지, 즉 성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해서 그 직무기술서에 못 박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헌법에 못 박아주면 제일 좋은데 그냥 법률에라도 못 박아줘야 됩니다. 정부조직법 같은 데에다. 근데 정부조직법을 봐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총괄하고 감독하고 지휘한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또는 그 후에 다른 장관들 인사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 페이스북에 가면 다 나옵니다. 뭐냐면, 그때는 이 유튜브가 제가 할 때가 아니니까, 뭐라고 했냐면, 퍼포먼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성과 계약을 맺어라.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이에 윤석열이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공수처도 세우고,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런 거를 윤석열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장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지금 노영민도 얘기하고 또 누굽니까 조국 교수도 나와서 노영민 실장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그거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또 최광욱 의원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 다 반대했어요. 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청와대에 가서 면접할 때, 자기는 반드시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됐어요.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서가 없어? 계약서가 왜 없냐고. 그게 직무 성과잖아. 그 직무 성과를 계약으로 맺어야지. 그러니까 말은 거짓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이라는 뭐냐면 그가 훌륭한 사람인지 훌륭한 인품의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 직무의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으로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못했어? 못했으면 해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모두 안 하냔 말이죠.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역량진단은 제가 성취효증 모형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 두 분야, 조직론과 인사론에 관한 두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역량진단과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훌륭한 인품을 가졌냐 인성이 좋으냐 이런 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가졌었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능함과 유능함을 진단하면 돼요. 그래서 유능하다. 그러면 임명하면 되죠. 왜 무능한 사람을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신원서판이라는 이 인사 기준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 1000년도 넘은 이전에 있던 당나라 시대에 있던 거를 아직까지도 신원서판 하잖아요.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본론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슈,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